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8.15 경축사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4호 시험 발사를 성공시킨 지 한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을, 그리고 미 언론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고 트럼프의 비공식 자문이라는 키신저는 디커플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디커플링, 관련 있던 둘을 분리시키다, 탈동조화. 한국과 미국의 동시안보, 공조를 분리시켜 미국의 안보만 지키자. 북한을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대를 상실하는 중국에게는 주한미군 철수로 안심시키자. 그 과정에서 발생할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엄청난 대혼란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니까. 미국이 핵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때 나온 메시지가 바로 8.15 경축사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은 그때 이미 시작된 걸 겁니다. 한반도 운명을 이야기하는 이 8.15 메시지에 대한 보수야당 반응은 건국절 시비였죠. 건국절. 그때는 그 반응이 웃겼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니 더 웃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는 냉면. 네, 축하송이군요. 축하송입니다. 1984년 강병철과 삼태기. 낯선 곡이지만 반갑습니다. 네. 정상회담 최대 의제인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두 정상이 하기로 했는지. 냉면에 대해서요? 아, 방송을 후반부를 못 들으셨군요. 지난 금요일 날. 저거 이제 냉면, 옥류관 냉면을 빨리 먹고 싶다고. 예, 남한 쪽에서도. 아, 네네. 예, 모바일로 계속해서 화면을 본다고요. 그 방송을 제가 차마 못 챙겨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보십시오. 그때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최고 지도자 양쪽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예. 자, 디커플링. 그런 말을 했었어요. 당시에. 디커플링, 탈동조화, 이런 뭐 전문 용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절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을 붕괴시키자. 한국과 관계는 끝내고. 이게 키신저가 한 말이거든요.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게 저절로 됩니까? 예. 그럼 남한을 무사하고 한반도에 사는 8천만 명 생명이 걸린 일인데 무슨 무생물을 상대하듯이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키신저식 수사죠. 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외교라고. 그런 이야기가 올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방전쟁이니 디커플링이니. 작년 7, 8월에 뉴스공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 했죠. 뭐. 네, 그러면서 전쟁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8.15 메시지가 나온 거죠. 예. 한반도의 전쟁 너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운명은. 저는 정상회담 보면서 이제 이게 언제 북한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예.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난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야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죠. 예.
되돌아보니 그렇다. 자,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주말 내내 뉴스가 풍년이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좋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었고, 예, 장면들이 있었고, 영상. 후속 보도를 하는 것만 해도 며칠은 갈 것 같아요. 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이 최초로 출연합니다. 스튜디오에. 이분이 저희가 출연 제의를 처음에 했을 때 벌써 거의 2년 전인데 기차 타고 멀다고 싫어 하신 분이거든요. 예, 오늘 드디어 나오십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거듭 확인한 건데요. 공동 선언문에는 또 북핵 폐기 의지 확인을 넘어서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고요. 정부민이 이미. 예, 그래도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 정상회담, 역사에 남을 새 장면, 결정적 새 장면, 뭐 인상적인 새 장면 많이들 꼽더라고요. 네, 3장면도 있고 5장면도 있고 꼽으면 10장면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워낙 중요했거든요. 20장면도 꼽을 수 있긴 한데 예. 새 장면만 꼽자면 우선 저도 이 장면은 동의합니다. 군사분 개선을 처음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네, 정말 설레고 좋은 장면들이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넘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다시 넘어서요. 남측 땅을 밟았습니다. 이게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 계획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니까. 근데 그때 저는 언제 북한에 갑니까? 네, 뭐, 청와대가 밝힌 바에 네.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미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한 거란 말이죠. 예.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회담은 성공이다. 네, 예. 프레스센터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내외신 기자들도요.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두의 긴장감을 한 번에 풀어버린 명장면. 저도 이건 뭐 3개를 꼽던 5개를 꼽던 10개를 꼽던 항상 들어갈 장면인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임기응변, 순발력이 드러난 재치가 드러난 장면이었고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가을에 오시죠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예. 실제로 가을에 간다라는 것이 이번에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곧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간 것은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기도 해서요. 그게 이제 말 100마디보다 훨씬 상징적인 건데. 예,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재치가 있어요. 예, 임기응변 능력도 좋고.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꼽은 게 네, 공장장이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들이요. 또 많은 언론에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발표했을 때부터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단독 회담으로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대화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언론들이 추측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써도 되죠. 아무도 모르니까. 두 사람밖에 모르니까. 네, 수행원도 마이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장면은 또 화면에 나와서요. 많은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네, 있습니다. 초반에 뭐 몇 마디 정도는 입 모양으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이제 카메라가 멀리서 잡았잖아요. 예. 그럼 뭐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죠.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보기엔 이거 역사책에 오래오래 남북 정상회담 얘기할 때마다 자료 화면으로 쓸 외신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여러 번 평가했었고 제가 하도 기특해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좀 알아봤어요. 예. 탁현민 행정관이었더라. 예. 제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여태 단 한 번도 칭찬 안 해봤거든요. 안진 오래됐는데 이건 제가 폭풍 칭찬했습니다. 네, 원래 예상은 30분이었는데요. 더 올라가서 44분 동안 단독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벤치에 잠깐 앉았다 일어날지 계속 앉아 있을지 계속 전혀 결정된 바 없었고 두 사람이 거기 앉아서 계속 그 시간 내내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것도 전체가 다 연출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자세를 보면 양다리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배 나온 사람으로서 같이 예. 이게 이 벤치가 더 깊었어야 된다 안쪽으로. 예. 네, 신체 사이즈까지 고려하기에는 실제로 알려진 바가 별로 왜냐하면 없어서요.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가 접혀가지고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예상보다 네. 길게 대화했습니다. 잡혀있는 시간보다 네, 훨씬.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탁현민 행정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배를 보통 사람한테 맞추면 어떡하냐고. 너는 배 나온 사람들의 비애를 몰라 그러고 제가. 예. 어쨌든 굉장한 장면이었고요. 세 번째는 뭘 꼽았습니까? 네, 또 마지막 선언 발표 자리이기도 한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만찬장 장면도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꼽고 있는 백미이기도 합니다. 장단 장면. 예. 네, 리설주 여사가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두 정상 내외가 함께 사진을 찍고 많은 대화를 하는 모습들도요. 사람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뭐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꼽아도 다 납득이 가는데 저는 왜 환송회 마지막에 할 때 시작 직전에 이제 그 분위기 잡으려고 불을 완전히 끄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남북의 주요 요인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큰일 나면 전쟁 나는 겁니다. 예. 근데 경호의 관점에서 보면 불이 완전히 꺼지면은 자기들이 경호하는 요인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악몽과 같은 환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남쪽, 북쪽 모두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을 완전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남북의 신뢰 정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저는. 거기 지적해두고, 그 외에도 너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상적인 장면. 네. 그 다음 뉴스는 뭐 했나요? 예,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굉장히 여러모로 화제였습니다. 우선은 정상회담 전에 했던 이야기를 꼽아보자면요. 판문점에 오면서 보니까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라면서요.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탈북자와 연평도 주민을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정상회담을 보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유심히 관찰했단 말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을 하루 종일 화면을 통해 그 행동 거지라든가 그렇죠. 순간순간의 대응이라든가 어떤 발언, 표정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근데 쭉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탈북자.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금기어란 말이죠. 예, 북한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네. 체제가 실패했다. 혹은 뭐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탈북자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인데 본인이 먼저 말해요. 네. 게다가 실향민, 연평도 주민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이 연평도 이런 이야기들은 그 남쪽의 입장 혹은 탈북자 입장에 감정이입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하는 마음 나도 알고 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거든요. 예. 이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이입이 돼야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 배려도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 그 남북 군사분계선 넘어와가지고 그 양쪽에 남북의 인사들이 도열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쭉 인사하고 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쪽 인사들 중에는 지금 바로 좀 이따가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사진을 찍자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 바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챙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뭐 전체 남북 정상회담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상징성에 비하자면 뭐 조금 일찍 돌아가는 사람들을 굳이 꼭 챙길 필요 없거든요. 꼭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정도 위치면 예. 그 순간에 그걸
마음에 뒀어요. 예. 그리고 사진을 찍게 해주고 감정이입 능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거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 게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김정은 위원장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게 제일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예. 네. 예상이 없던 장면들이 그래서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띈 거는 회담장에 들어와서 첫 인사만 할 때 왜 평화 번영 북남 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신호탄을 쏜다. 네, 방명록을 썼죠. 예.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예.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할 때 네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 근데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 이 말을 하다가 혼자 잠깐 웃습니다. 표정 웃어요. 그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웃었냐? 저는 그거 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그 하필이면 평화를 같이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자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신호탄을 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본인의 머릿속에 미사일을 쏜다가 연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자기들이 미사일을 많이 쏴서 그 NSC 회의하느라고 새벽잠을 설쳤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하겠다고 해놓고 또 뭔가를 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표현이 웃기네. 자기 머릿속에 슥 지나간 거죠. 찰나에. 그래서 자기 혼자 잠깐 웃습니다. 아주 스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 계속 자기 말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원래 이 정도 중요한 자리에서 첫 마디를 꺼내는 거는 보통 머릿속에 계속 그려서 자기가 외운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느냐 이 생각에 여념이 없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 서본 분들은 알 텐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동시에 체크한 거거든요. 여유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말을 동시에 체크하는 게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이거 타고나는 겁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 네, 뭐 네.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못 배워요. 못 네, 배워.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네. 자기가 말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말이 자기 머릿속에 다시 체크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쏜다 해놓고 피식 웃고 바로 넘어가긴 하는데 자기 혼자 자기 말이 웃겨서 그건 또 유머 감각이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 그 말이 뭐랄까요? 웃기잖아요. 쏜다. 하필이면 다른 표현도 많은데 쏜다는 표현. 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 예. 자기가 한 말을 되짚어보는 장면들은 또 있었는데요. 평양 멀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멀다고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말을 하게 됐었습니다. 멀다면 안 되겠구만. 예. 그렇죠. 그거 저희가 하나 따놓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 자리에서도 다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센스인데 그 금강산 그림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나서 잘 연출됐습니까? 이 네, 장면도. 그렇죠. 기자들을 예. 향해서 그렇게 하겠죠. 센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양반이 유머 감각이 있네 싶어서 몰랐으니까요. 북한 좀 자료를 봤더니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 농담 및 노동당 기관지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2014년 노동신문인데 원아들의 웃음소리 나는 기사에 실린 건데 유치원에 찾아간 겁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 유치원에 찾아갔는데 그래서 뭐 어젯밤에 뭐 했냐 하다가 아이들이 아버지 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죠. 아버지 원수님이 나오시는 TV 프로그램 어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 재미없었겠구만. 했다는 일화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기관지 노동신문이죠. 예. 네. 네, 유치원생이 반응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유치원생은 그 의미를 몰랐죠. 본인에 대한 셀프 디스기도 하잖아요. 수령님인데. 네, 또 그걸 노동신문에 실게 하는 것도요.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허락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김일성 김정일 시대 상상할 수 없었던 대중 어프로치기도 하고, 예. 그 외에도 이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네, 전화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하여튼
내일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왔고 종합적으로는 리더로서 자질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평가하고 말고 상관없이 계속 북한에서는 리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북측 요인들은 전달 좀 해주세요. 인터뷰 좀 잡았어요. 김정인 위원장 남한에서 인터뷰 뉴스공장 저하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은 인물입니다. 예, 만약에 굉장히. 하신다면 그 벤치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요, 저는 다른 거 물어볼 거 많아요. 예. 그 외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저희가 정세현 장관이 곧 나오기 때문에 제목 정도 쭉 훑고 진행하고 그걸 제가 정세현 장관과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해보죠. 예, 예. 그러시죠. 왜 관련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장을 다음 달에 공개하고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요 했습니다. 비핵화 행동을 천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관련해서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발언을 공개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멘트는 이거죠.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냐. 예. 또 심지어 자기를 만나보면 그럴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표준 씨를 이제 통일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이것도 예, 북한과 남한이 현재 30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평양 시간이라고 해서요. 남한 시간보다 30분 느린데요. 이제 이것을 남한 시간에 맞춰서 다시 통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 시간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동경 시간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대로 받아 쓰는 거니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네, 해방 직후에는 우리 모두 이렇게 썼었는데요. 네. 1961년에 주한 주일 미군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본에 맞춘 겁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그러니까 평양이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김정인 위원장의 시간을 맞추자. 우리가 바꿀게. 일종의 후속 조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대범한 것입니다. 결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꿀게. 이런 거 가지고도 실강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또 하나가 판문점 선언 그걸 가감 없이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바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네,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내용들을요. 노동신문 28일자 1면부터 4면까지 모두 보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모두 61장의 사진까지도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한을 잘 몰랐어요, 확실히. 점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몰랐고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대략은. 자, 그 외에 다른 나라 러시아하고도 예,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러시아 쪽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한러 회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5월 중에 빨리 하고 싶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요. 관련해서 더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예,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노벨상 연호가 터지고 있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멘션으로 우리가 계속 한국민들이 노벨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노벨하고 입이 찢어집니다. 이런 얘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자 노벨상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평화 가져갈 테니까. 네, 또 아베 총리조차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류 언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네. 미국 주류 언론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는 약간씩 그 기사의 톤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회담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의미, 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만찬장에 참여한 극소수 중에 한 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그래요? 아니 그동안 까칠하게 안 나오시더니 아침에 멀다고 귀찮다고 안 나오시더니 특별한 날이 됐더니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방송 여기저기에 그냥 번쩍번쩍 하시더라고요. 요즘 잘 팔리시던데요. 아니 잘 파시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하는 게 전부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실제적 진실이 이런 거다 하는 얘기를
설명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장관님이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라고 하셨지만 쭉 되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옳았어요. 예. 에이 뭐 아니 뭐. 아니 그 만찬부터 궁금합니다. 거기 정말 극소수가 참석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예. 사진만 봤어요 저희는. 분위기는 뭐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가 친척들의 그 뭐 잔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시간도 이제 뭐 저녁 시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술들도 한 잔씩 서로 했고. 권하고 마시고 네. 그러다 보니 얼굴 색깔들도 좀 변하고 예. 그러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역시 술이라는 게 술이라는 게 사람을 서로 가깝게 만드는 좀 그런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분이 예, 예, 그런 성분만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 만찬장 사진 몇 장 정도 이제 동영상 전체는 당연히 만찬이니까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사진 몇 장 나왔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마술도 하고 거기서는 요술이라고 한다면서요? 마술이 아니라. 북한에서. 예. 근데 전혀 예상 밖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가수들이 온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중간에 갑자기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예. 마술을 시작하는데 그 참 근데 좀 음식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마술을 좀 할 필요가 있었지 몰라요. 음식이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 설마 냉- 음식이 늦을 줄 미리 알고 마술사를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 마술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는 장면은 뭡니까 그게? 그돈 예. 100달러짜리 들고 예, 있던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 만들고 예. 뭐 이러는 건데 예. 그 혼자 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때 이미 술 취하셨나? 아니 그 주로 그 헤드 테이블 앞에서 그 사람이 마술을 했고 예. 우리는 그 사람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어. 네. 아니 그 주로 그러니까 주민 그렇겠죠. 헤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분들을 향해서 상대로 해서 하니까 마술을 김정은 하셨다. 위원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받고, 예. 그두 퍼스트 레이디 예. 이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술이 벌어지든 말든 술 마시자 그러고 아니 뭐 술도 이렇게 요즘은 내가 술을 많이 안 마셔요. 옛날에 좀 많이 마셨는데 뭐 오페라 같은데 왜 3층 맨 그 앞자리 예. 이렇게 그 꼭대기에 있으면은 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단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막 신문에 많이 나니까요. 저는 직접 만나본 김정은 위원장 좀 화면으로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임기응변 능력이라든가 또는 뭐 탈북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감정이입 능력도 좋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고 굉장히 자질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직접 보신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우선 그 나이에 비해서 그 원숙하다 그럴까 네. 능수능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나이라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은 네.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숙해지겠죠 점점. 네. 어른스러워지죠. 네. 어른스러워지는데 그래도 그런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 네. 예를 들면은 그 냉면을 멀리서 뭐 일부러 가져왔다는 얘기를 그때 모두 발언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하다가 만나서 바로 그 첫 발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멀리라는 단어가 조금 남북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렇죠. 뜻으로 들릴 네. 것 같으니까 멀리서 왔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네. 것은 굉장한 순발력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르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거. 순발력인데다가 그게 대단한 위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멀리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빨리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서 야, 그 대단하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정도 위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이요. 만나보셨잖아요. 예. 김일성 그 당시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수령이라고 불렀나요? 그때는 주석이었죠. 주석. 김일성 주석은 어땠습니까? 만나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못 만났죠. 근데 못 만나셨군요. 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예. 김일성 그 주석 직전에 사이에 정상회담 하려고 했대. 직전에 사망해서 못 만나셨죠. 그때는 제가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서 그 회담 준비 실무 책임자였었어요. 예. 물론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뭐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빨리 일찍부터 다르게 변했겠죠, 지금과는. 그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회담을 한 17일 앞두고 세상을 뜸으로써 그걸 못했죠. 근데 그로부터 만 6년이 안 돼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에.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어떤 점에서는 뭐 그냥 3차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이제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는 그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뭐 비상한다고 그럽니까? 이륙하는 그동안에 평지만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이륙하는 비행기로 비온다면은 그런 그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봅니다. 특히 그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고 그 중에서 판문점 선언 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거기 사실 들어가리라 예상했던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표현이지만은 또 어디는 누구는 그걸 앞에다 안 넣고 맨 뒤에다 넣었다는 식으로 그걸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대요. 뭐 명색이 정치인이.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첫 판부터 얘기하는 건 그거는 그 오픈 게임은 원래 아랍 사람들이 하는 거고 메인 게임은 이제 원래 제대로 된 그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게 완전한 비핵화. 예. 사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오겠는가 저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핵화 정도까지는 얘기할 거다. 예. 그리고 그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핵화를 위해서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정도 표현이 그것만 나와도 뭐 대단한 거다. 안전한 비핵화라는 게 CBID 그걸 그렇죠. 의미하는 CBID.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를 했고 예. 그동안에 북한이 그거는 아니다. 예. 그것까지는 못한다 하는 식의 이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가 됐다는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매우 밝게 하는 거고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표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초로까지 미뤘던 북미 정상회담을 빨리 하고 싶다고 네. 3, 4주 내에 끝내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 네.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된 거죠 다.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사실 이산가족 상봉 예. 행사를 8.15 계기로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들 관심은 아마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는데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을 제안했을 때 북쪽에서 군사당국 회담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상봉을 위한 적시자 회담 제안할 때는 2016년 4월에 여기 갑자기 들어온 그 유경 식당 여정업원들 예. 동남아에서 예. 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문제를 먼저 매듭 짓고 예. 그 해야 된다는 식으로 북한의 얘기를 입장은 납치. 예, 납치라고 납치고 주장했죠. 우리 쪽에서는 탈북한 것이다. 예, 얘기하고, 본인들의 예. 그렇게 자유의사에 의해서 탈북한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납치된 속여서 납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자는데도 차단봉 올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작용을 할 줄 알았더니 그 북한이 이제 그 요구는 이제 거둬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핵 비핵 완전한 비핵화도 관심이 있지만 우선 당장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남북 간의 그 혈육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또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만나야 된다, 고향 방문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관심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냉면 역시 냉면. 어제 제가 일요일 날 냉면.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다들 냉면 얘기해요. 지금. 2시인가 인터뷰가 2시까지 길어졌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배도 고프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냉면이니까 강남에 가까운 데가 있어요. 갔더니 아이고 2시 반이 됐는데도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판문점에서 냉면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금요일 날 낮에부터 냉면집에 손님이 그냥 뭐 몰려들었답니다. 난리 났어요. 예. 그거 냉면 드셔보셨죠? 그 북한에. 예, 나는 2008년 5월달에 북한에 나무 심는 행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책임자로서 그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대표 상임의장으로 일할 때인데 그때 갔을 때 5월달에 냉면을 먹고 지금 거의 10년 만에 먹었습니다. 2그릇 먹었어요. 그걸 보냈어요.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저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 노련하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구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들의 치부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거 그냥 거리낌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그 백두산에 북측을 통해서 올라가고 싶다. 그랬더니 교통이 불비해서 민망하다 이런 표현들 대놓고 그다음 그 동계올림픽 때 우리 그 KTX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 사실은 자기들이 못하다 하는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건 이제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뭐랄까 열린 자세라고 그럴까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도 자주 보였던 남쪽 사람들 만나서 그래요? 자주 보였던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 권력자들은 오히려 자기 단점이나 약점도 네. 털어놓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그렇겠죠. 뭐 김정은이나 김정일, 김일성 이런 자기네들의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최고 존엄이니 뭐 하면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최고 존엄들은 여유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남쪽에 와가지고 우리 교통이 불비해가지고 민망하다 이런 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 판문점이지만 남쪽인데 그 쉽지는 않고 더구나 중계방송 될 수 있는 데서 비공개에 뭐 그냥 녹음되지 않는 데서는 그런 얘기를 김정일 위원장도 뭐 잘했죠. 뭐 우리는 사는 형편이 뭐 어렵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죠. 네. 그리고 뭐 거리에서 막 그냥 환호하는 것도 다 저게 본심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본심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최은희 씨한테도 그랬었고 그때 옛날에 그다음에 이제 환영인파 그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때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가도에서 막 파놓고 하는 그거 들고 막 꽃 들고 막 네. 열광하고. 거의 그 열광하는 그거 보고 저게 다 본심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예. 또 자기 또 단점을 또 모자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상대방도 마음을 열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협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법인데. 자기가 그렇죠. 예.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우리 좋은 결론을 내자 하는 그런. 근데 그게 이제 그 화법만은 아닌 게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작년 1월 그 신년사에서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 뭐 경제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뉴스였었죠. 예. 네. 그 이전에 이제 대중들은 북한 인민들한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지도자의 모습으로만 항상 수령의 무오류라는 게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수령의 무오류. 오류가 없다.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죠. 막 자체한다고 하고. 그걸 이제 깬 거죠. 예,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 완전 통제된 독재 국가에서 점점 약간 개방된 뭐 아직 민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쪽으로 좀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는 그런 점에서 그 이전은 다른 리더십이죠, 완전히. 그렇죠. 예. 직접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숙하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아니 결단을 통 크게 이게 저 합의문 보면은 이 통 큰 결단을 많이 했어요. 예. 그 동안에 우리는 뭐 저쪽에 그러니까 뭐 노동신문이라든지 그 평양방송 또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북쪽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 예. 도저히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오로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결단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전에 조율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종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 첫째 의제만 해도 우리가 그때 3월 며칠 날 했나요? 그 통일부 장관하고 저쪽에 조평통 위원장이 만난 고위급 회담. 거기서 의제를 3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합의를 못했다. 네.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그걸 그대로 그걸 의제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의제로 삼는 문제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최고 정상이 직접 결단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서는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북쪽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보면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상회담은 사실 의제 없이 했었어요. 두 번 다. 왜냐하면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군사회담이면은 군사 분야 얘기하게 돼 있고 적시자 회담이면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가 처음부터 정해지는데 정상은 그 자기 통치권 내에서 또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제를 꼭 특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이 3가지가 다 의제로 채택이 됐다는 게 합의문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순서는 남북관계 발전, 첫 번째 그 1항이 1조가, 그다음에 2조가 평화정착이고 뭐 3조가 비핵화 관련 내용들인데 누구는 또 누가 그러더라.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데 맨 뒤로 갔다고 그러던데 네, 그 말씀하셨죠. 예. 누가 그랬어요. 결론은 제일 뒤로 가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그 비핵화에 관련해서 이렇게 통 크게 결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더구나 나중에 대화록이 좀 일부 공개가 됐는데 뭐